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6월 18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됐죠.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그대로 약해지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장세입니다. 현물과 선물의 플레이가 외국인들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코스피 시장도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2002선에서 시작을 했던 코스피 시장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힘을 잃습니다. 저가 부근까지 와 있네요. 1989선까지 내려와 있는 시장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라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노란색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외국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연출되죠. 일단 매수로, 소폭 매수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곧바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매수로 전환하는 듯 싶다가 현재는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시장에서는 강력하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선물시장에 더 확실한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물에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기관들이 문제죠. 기관들이 1,500억 가까이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투신과 연기금에서 오늘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04% 약보합인데요. 539선까지 올랐다가 후반 들어서 힘을 잃습니다. 537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75억 매도세를 기록합니다. 아까 코스닥 시장의 일중 차트와 비슷한 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시 넘으면서 매도로 전환을 한 후에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기관은 164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오늘 매매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삼성전자 캔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넘게 떨어집니다. 5월 말에 149만 5천 원을 정점을 찍은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희 회장의 입원설 그리고 호전설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그 이후로 주가는 오히려 탄력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13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에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주일 차트를 살펴보시죠. 최근 일주일간 4% 가까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41만 원을 찍었던 것이 6월 10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하고요. 외국인들의 거래원 정보 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지금 나타나 있는 건데 도이치, 골드만, 모건 스탠리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매도가 많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크레딧 스위스, 메릴 린치만이 소폭 매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탑 5 안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도 확인해 보시죠. 자, 네이버의 차트입니다. 1% 이상 떨어집니다. 사흘 전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어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모두 상쇄시킵니다. 최근에 74만 1,000원을 저점으로 그린 이후로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변환점이 나타나고 있는 네이버고요. 네이버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함께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전력 확인해 보시죠. 유가가 10% 상승을 하면 한국전력의 비용이 2조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라크 내전에 관련된 우려로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오늘 상승이 나옵니다. 그동안 하락을 많이 했었고요. 언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변환점이 나오느냐 싶었는데 오늘 좀 나오는 모습이죠. 저가 36,650원 찍은 이후로 주가가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8,400원, 2.4%대까지 상승세를 그리는 한국전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이라크 내전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태양광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라시티가 일단 2차 전지 업체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금 태양광 발전주 OCI가 2.6% 가장 상승세가 큽니다. 17만 3,5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OCI 멀티리얼즈 부품주도 3.1%, 넷패스가 3.9%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태양광 주가 강한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2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5인의 마감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FOMC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밝혔고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FOMC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1980선에서는 대형주의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효근 파트너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화되면서 시장에 힘을 잃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자, 유진투자
한국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FMC의 부담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다. 저점 매수 그리고 단기 매매 대응에 나서자라고 밝혔네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최근 3년 중 변동성이 최저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관망장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연결해서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힘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큰 폭의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시장의 그 흐름들이 아주 꼭 나쁘다고만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하나 이제 바닥에서 나타나는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 현재 시장에서 대응할 때 있어서 매매함에 있어서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가신다면 저점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약화되는 부분들은 이라크 내전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이제 FOMC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관망 분위기를 좀 전체 흐름에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외국인 수급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적고, 그래서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 6월 23일 날 중국의 PMI 지수가 잠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 4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미니 경기 부양책을 펼쳤었는데 작년 5월, 그러니까 지난달 5월에 PMI 지수가 49.4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지금 9일날 지준율 중소은행에 대해서 인하를 한다거나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준율 인하를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 PMI 지수의 어떤 반등 흐름을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23일날 그 흐름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보는데 현재의 흐름에서는 절대 서둘러 필요 없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이 아니면 좀 천천히 한 템포 늦추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도 확인되지 않았고 굵직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좀 기다리는 전략을 좀 세우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였습니다. 자, 2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동시호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 만나 뵙도록 하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피 지수는 1988포인트 선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가는 조금 종가까지 시간은 남아있다고 한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선에서 큰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2시 50분에가 1988포인트,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주가의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0포인트가 무슨 희망 고문 같습니다.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어제 턱걸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밀려버리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미국 증시는 좋은데 국내 증시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점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국내 증시가 참 기댈 곳이 없고 갈 데가 없는 꼭 저랑 처지가 좀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농담입니다. 네. 일단은 국내 증시가 최근 움직임이 보면 너무 조금 지루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루하게 흘러가면은 개인 투자자들 마음이 조금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 마음을 좀 다잡으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좀 작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전기가스 업종이고 두 번째가 통신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미국 증시는 사상 고점을 흘러가는데 오늘 오르는 증시는 경기 방어주, 국내 증시는 경기 방어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면 이거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은 미국 증시와는 달리 국내 증시에서는, 국내 경기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중심에 환율이 서 있는데 어제 오늘 환율이 반등이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1020원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라는 점.
괜찮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바라보는 시각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려감이 많은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은행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중심 업종과 더불어서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군이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봐놓고 본다면은 아무리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국내 경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에서 완전한 시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 선물에서는 단기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5,300억 정도 매도를 했다는 점도 오늘 시장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적인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코스닥의 예상체결 지수도 확인해 볼 텐데요. 현정 연구원. 네, 일단 동시호가 직전에 비해서는 현재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6포인트 마이너스권 536.5선에서의 현재 지금 예상 마감 지수가 잡히고 있고요. 동시호가 때 플러스 흐름을 보였었던 셀트리온이나 포스코캠텍 등이 현재 예상 체결 주가에서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동시호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밀리면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전 내내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후 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조금 더 매도에 대한 물량을 강하게 키워놓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전체적인 하락률은 코스피에 비해서 좀 양호하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체감하기에는 조금 확실히 더 큰 변동성이나 시장이 조금 더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마감 후 특징적인 내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 코스닥을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견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매도 규모가 오늘 많이 늘어나면서 현물 시장이 잠체된 흐름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6월 18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정체된 분위기였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눈치 보기 양상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현물 시장, 해지 플레이를 견디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는 하루입니다. 종가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0.6% 떨어지면서 1989선, 1990선 넘어서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0.16% 떨어지면서 537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보다 선물 시장이 좀 더 떨어지죠. 0.5% 떨어지면서 9월물 선물이 259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시장 특징 종목들 이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성 팀장과 연결해보지요. 네. 수급적으로 안 좋은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동반 매도세를 진행했다는 점, 수급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하루가 오늘 마감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 한국전력, SK텔레콤 등만 상승 마감했을 뿐 대부분의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도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전력과 사실은 SK텔레콤이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앞서 전기전자업종과 통신업종의 상승에 결정적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군이 있다면은 건설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결국 현재의 정부가 제2기의 어떤 경제팀을 꾸리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면서 이게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더 많은 혜택을 해준다는 것은 빚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빚을 내줄 테니까 니네 다시 집 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 혜택 해줄게. 세금 보고 집 사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죽 집이 안 팔리면은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집을 팔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반짝 상승을 한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건설주에 대한 시각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약세장성에서도 그나마 반등하는 업종이 하나 있었는데 화학주입니다. 화학주는 제가 이 시간에 들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들의 매수가
참 첨예하게 대립하는 종목군이 화학업종이라 그랬는데 오늘은 일단 약세장 속에서 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한 이슈, 여기에다가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어떻게 놓고 보면은 가격적으로라든가 위치상으로는 가장 메리트 있는 업종이 화학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하루 더 올라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환율의 반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주들은 어제 반짝 하루의 상승만 유지했을 뿐 오늘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오늘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한 그런 하루였는데, 원래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타나면 한 2, 3일 정도의 연속 반등은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자동차주가 그걸 해내지 못한다는 점은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특이 종목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두산건설의 유상증자 우려감에서 어느 정도 비켜나 있다는 점이 오늘의 상승을 이끌면서 바닥권 반등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CJ, CGV가 계절적 성수기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 진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카프로가 바닥권에서 반등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단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페이퍼 코리아가 가격 제한법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오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공장 이전이 도대체 얼마나 호재가 되길래 페이퍼 코리아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뉴스를 살펴보니까 부지가 현재 가격이 장부가로 1,600억,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안 되는데 부지가 장부가로 1,600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마어마하고, 이게 시가로는 1조 원까지 간다면은 이 페이퍼 코리아의 주가는 말도 안 나오는데 네. 현재 가격에서 엄청난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이외에도 백산과 빙그레가 각각 3%, 2%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하락했던 업종들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조 해표입니다. 대표이사의 지분율 14%를 전액 매도하면서 물량을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대우 인터내셔널도 4%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환율도 도와주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개발 사업에 난항을 겪을 거라는 정권사 의견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주가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한전산업은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2% 이상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개별 종목을 위주로는 뉴스가 참 많았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니케이와 상위종합지수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동향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일본 증시는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0.6%의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에 일본 증시는 1%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인데요. 일본 니케이 15,130.93포인트, 1.03%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제 15,000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의 이러한 움직임, 미 국채가 금리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엔 약세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이와 반대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수 대형주 위주로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주도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2,050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 지역 국가별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가별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 개별주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테마를 형성한다기보단 역시나 뉴스, 이슈에 따라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만큼의 눈에 띄는 특징적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개별적 종목들의 어떤 이슈에 따라서의 주가 차별화가 연일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하락폭을 확대시키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먼저 짚어드리면 셀트리온이 앞서 언급드렸었던 대로 동시호가 플러스권으로 진입했습니다만 마이너스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최근 반등을 좀 견조하게나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에서도 1%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최근에 바닥권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반등에 대한 좀 연속성이 추세적으로 실리고 있고요. CJ E&M 같은 경우에도 주가 조정 이후에 최근에 좀 반등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함께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차바이오텍이 오늘 또 2.3%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스타가르트병 세포치료제의 희귀 의약품 지정 소식에 시장 대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점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방향성이 아주 한쪽 방향으로 뚜렷하게 흘러갔기보다는 각기 이슈나 수급에 따라서의 엇갈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봤고요.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크루셜텍이 되겠습니다. 금일 7.9%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하기도 했었죠. 자회사와 함께 지문인식 모듈의 핵심 역할을 하는 초극소 BTP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런 이슈를 좀 모멘텀으로 강하게 소위 활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초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초강세 흐름을 보인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팅크웨어 되겠습니다. 금일 13%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거래량이 무려 전일 대비 4,000% 가까이 실리는 모습이었었죠.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브랜드가 베스트바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캐나다 지역 매장에 일단 이제 판매가 되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도 출시가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급락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홈캐스트 되겠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그 우회 상장을 노린 일부 세력의 어떤 시세 조종 관련돼서 증권 범죄 활동 수사단의 주가 조작 혐의 관련된 일단 정밀 조사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투자 심리 급냉되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마지막 특징주로는 이녹스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핸드셋 부품업체들의 주가가 썩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녹스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부진까지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영향 때문에 금일 5.5% 정도 추가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특징주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3시 9분 38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외환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대비 또 오르는 모습입니다. 0.5포인트 좀 오르네요. 달러당 1,022원 40전에서 마감이 되면서 1,020원 박스권 안으로 어제 이어서 또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코스모 자산용 오헌석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가 주춤하면서 다시 1,020원 박스권 안쪽으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이번 주 들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예, 전일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1,023원에 안착하기 위한 공방전을 좀 벌였습니다. 아시아 주요 통화가 장 막판에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역외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재차 1,022원대 중반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역외에서 오히려 달러 매수가 반등을 주도하면서 다시 1,023원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것은 1,023원에서의 달러 매도 역시 상당히 좀 견조하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일중에 고저차는 1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요. 1,023원을 둘러싼 등락은 상당히 치열한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통화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FOMC 통화 정책 변경 기준이 물가 상승률에 맞춰지면서 오히려 물가 상승이 달러 가치와 글로벌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5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을 상회해서 전년 동월비로 2.1%가 나왔습니다. 코어 물가 상승률 역시 전월비 0.3% 상승하면서
물가 전망치를 FOMC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6월 FOMC가 상대적으로는 좀 매파적인 전망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아시아 주요 통화의 약세와 유로화 약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FOMC 대기 장세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자산 포지션은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주식과 지수 선물은 매도가 나왔고요. 채권 선물은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립인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 기조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부진한 주택시장과 장기 실업률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옐런 의장의 발언은 좀 차이가 있을 거로 나타나고요. 가능성은 양쪽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우려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기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경우 내일 원달러 환율은 1025원대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현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수급을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계속해서 포지션을 좀 다르게 구축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의미 없는 흐름이었지요. 수급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3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세였는데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다시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166억 정도 순매수를 했었는데 사실은 매수한 게 아니라고 보고 맞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을 517억 정도 매수를 했다면은 다른 종목들은 거의 매도가 많았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1,500억 이상 나왔다라는 거. 외국인들의 매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결국 수급적인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조금 들어가면은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1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참 부럽기만 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 이후로는 삼성 SDI와 포스코, 신한지주, LG 디스플레이가 그 뒤를 이으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에 매수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원래는 이 종목들이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반대로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SK텔레콤이 1위에 서 있는 모습이고요. 2위에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삼성전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기아차와 SK모비스를 매수를 했었는데 반면에 오늘 매도를 했다는 점도 하루 만에 시각이 변한 것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외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롯데케미칼과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키, SK텔레콤, BS금융지주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화학주와 그 다음에 경기방어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기관 투자자들이 참 살 종목이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은 외국인 투자자는 반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1순위에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포스코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코스피 시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15분 지났네요. 이제 선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죠. 일중 차트입니다. 261포인트에서 9월물이 시작을 했다가요. 장중 저점을 259.55포인트로 잡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지만 아쉽게도 0.5% 하락하면서 9월물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와우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0.5%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시장 상황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지금 시장 상황이 또다시 한번 좀 뒤집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말씀드렸던 260포인트에 대한 지지선들이 지금 종가상에 다시 한번 이탈을 당하면서 경계감들이 좀 다시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도세는 좀 둔화되어 있고 선물 시장 쪽에서의 매도세들은 좀 거래하기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2000포인트에서의 저항 테스트가 좀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FOMC가 기다리면서 해외 증시들 좀 감망세인 부분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경계감들이 모두 겹치면서 좀 일시적으로 선물 매도세가 좀 확대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세 자체가 있다고 해서 시장이 급격한 급락을 맞이했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상승 제한이 좀 걸려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해치적인 목적, 즉 보험의 역할을 가지고
진입됐던 선물 매도라고 좀 판단해 본다라면 내일 정도 돼서 해외 증시의 흐름이 다시 확인된다라면 이 부분들의 쇼커버링이 다시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고요. 일단 이번 주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장에 들어서면서 FOMC 쪽 이야기가 나타나고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투자들도 그에 대비한 선물 매도 확대분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 내일 장중에도 저 매도세가 좀 청산이 되지 않는다라면 시장의 좀 분위기는 좀 계속 지금처럼 깔려갈 수 있는, 좀 밑으로 눌려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반대로 선물 매도 포지션 체에 대한 축소 작업이 나타난다라면 전일과 같은 형태로 시장이 좀 빠른 형태의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260포인트가 깨졌다라는 것,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리와 동일한 자리인데요. 260포인트를 지켰기 때문에 어제는 강했지만 오늘은 260포인트가 깨졌기 때문에 위험 구간에 일단 일시로 들어왔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는, 아침에는 선물지수 260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잡아주시고, 260 위에서는 일단 저점 매수 관점이 가능하겠지만 260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경계감 가지시고 하단 포인트인 258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약간 위험 신호드리고 내일 좀 디테일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보수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이제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나요? 현정 연구원님? 네, 일단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의 매수 탑픽은 서울 반도체와 키스트가 올라왔고요. 기관들의 매수 상위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CJENM과 파라다이스, 다음, 서울 반도체, 코나이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최근 매수 상위 종목은 제조업체들보다는 컨텐츠나 방송 등의 업체의 비중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으로는 외국인은 다음과 루멘스 쪽을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인터파크와 와이솔, 컴투스 등으로 금일 매도를 소폭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잠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다소 답답한 상태, 어려운 상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선물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선물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이나 거의 분위기가 비슷한 상황, 즉 선물 시장이 어려지면 코스피도 어려워지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00포인트에 대한 기술적 부담이라든가 심리적 부담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악재가 없다지만은 호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경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환율 때문에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의 매력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내리면 저가 매수에 대한 저가 메리트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다라고 하지만은 글쎄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답보 상태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왕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도 있는데 2000포인트 이탈한 이후에 조금 쉬어갔다면은 조금 더 쉬는 전략이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들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종목들만 오르고 내리는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코스닥도 좀 중요한 위치에 지금 도달을 한 듯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던 21선이나 볼린저 밴드 중간값을 현재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지난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 상단 부분에 조금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향후 뚫어내는 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처럼 재차 부딪히면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것인지 남은 이번 한 주 움직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간단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 마무리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활기차게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